아, 이런 것까지 진짜 굳이 알고 싶어요.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모는 시사 공부 한탕. 꼴리고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상훈 씨는 식물 같은 거, 화분 같은 거 좋아해요? 네. 좋아하고 선물 받은 적도 있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마음과 다르게 좀 죽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초반 며칠 정도만 아침에 막 무슨 막 유럽 사람처럼 물 주고 막 맞습니다. 대화도 시도하고 그러다가 방치하다가 막 죽게 되고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네. 뭐 선물 받은 화분이나 직접 구매한 화분이나 네. 지금까지 잘 크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관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선인장도 때때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제 그 두기들, 깍두기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었겠죠. 예. 살 오른 거 보이시죠? 살 오른 거? 우리가 두기 얘기 많이 하는데 두기들의 실체를 한번 보고 싶어. 본 적이 없어서. 누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두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발. 두기님. 아무튼 평소 주변에 좀 무심했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또 따뜻한 안부 한마디 전하면서 함께 사랑을 싹 틔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곰탕 출발! 뿌뿌. 다 재밌어 보이는데? 맞아요. 형님 딱 오늘. 처음 끌리는 게 어떤 나는 직장인의 동반자. 오. 왜냐면 내 이름이 김태진. 오. 태진아 선생님이 부르는 다음 곡은 동반자. 매일매일이 피곤한 직장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 직장인의 동반자가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 메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인슈페너는 아메리카노 위에 하얀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커피로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라는 뜻의 독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플랫 화이트라는 커피는 진한 에스프레소에 밀크폼을 올린 커피인데요. 우유의 거품이 카푸치노와 같이 부풀어 있지 않다 하여 평평한이라는 의미의 플랫에 우유를 의미하는 화이트가 더해져 플랫 화이트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곱게 갈아 압축한 원두가루에 뜨거운 물을 고압으로 통과시켜 뽑아낸 이탈리아의 전통 커피인 에스프레소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아는데. 근데 프레소가 프레스 누르는 거. 정답 압력. S는 관사 아닐까요? 이런 것처럼. 에스프레소. 정답. 소용돌이. 정답 회오리. 방향성이라도 조금.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네. 이런 문제 이거 쓰기 좀 자존심 상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방향만 조금만 잡아주세요. 말이 방향만 잡아주는 거지. 좀만 알려주세요. 이게 이탈리아 말인데 영어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프레스.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힌트 쓰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얄미운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렵다. 맞아요. 차라리 뭐 경제용 이런 거는 뭐 그냥 미련 없이 할 텐데 제가 먼저 한번 돌려보도록 돌려봐. 하겠습니다. 둘, 셋, 제발! 뭐야? 검색 찬스. 시작해주세요. 시작. 야야야. 나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느려 오늘? 잠깐만. 몇 초 남았어요? 왜 이렇게 느려? 잠시만요. 이거 핸드폰 안 인터넷이 터져요. 안 먹어. 네, 이거는 인터넷이 이거 인터넷이 느려요. 5초만 더 주세요. 에스프레소와 추출하다? 비슷한 영어 단어를 그게 뭐예요? 프레스? 에스페셜리. 에스키모? 에스파디아? 에스파뇰? 엑스프레스. 엑스맨? 고속 빠른. 정답 빠른. 정답입니다. 오! 익스프레스 얘기하신 거예요? 야, 그거를 어떻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냐? 너도 대단하다. 못당한 검색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진짜. 근데 정답은 빠른인데 힌트를 우리가 제대로 못 활용한 이유가 인터넷이 느려서야. 그러니까. 소름. 어떻게 이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형님. 오케이. 인간 욕구의 5단계. 요즘 욕구가 충분하거든요. 다음 문제, 인간 욕구 5단계 주세요. 뭘까 인간 욕구가? 에이브리햄 메슬로우는 1943년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때로는 높임을 받고 싶고 주목과 인정을 받으려 하는 욕구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뽑으나 마나 그냥. 세계 최고의 거짓말 대회인 월즈 비기스트 라이어는 매년 11월 영국 북서부에서 위치한 정답. 전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등 거짓말 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영국 북서부에 위치한 컴브리아주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 대회는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단 이 사람들은 제외라고 합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정치인. 이유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 정치인과 누구입니다. 정치인과 연예인. 정치인과 시인? 아, 정치인과 소설가. 정치인과 상인. 아 상인.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 감독님 이러셨어. 그럼 다음부터 안 주세요. 아 그래?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안 주세요. 정치인과 변호사. 아 정답입니다. 땅이구나. 그 판사인데 이게 인간 욕구 5단계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강의 갈게요, 강의. 강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주제 실험실의 주의. 실험실의 주가 염상섭 선생님이야? 아, 그 실험실의 청개구리다. 아, 실험실 청개구리구나. 아, 그 먹을 거 많어. 염상섭 선생님은 표본실의 청개구리. 우리 완전 리셋됐어. 우리 지금 노찰스 클리어 찍고 완전 리셋됐어 지금. 맞아요. 지금 완전 바보 돼갖고. 아. 강의 관련 문제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작업 과정에서 근무 태만을 방지하고 최대의 능률 발휘를 위해 노동자의 움직임, 동선, 작업 범위 등 노동 표준화를 통해 공정한 일일의 작업 표준량을 제시하며 동시에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차별적인 성과급 제도를 채택하는 등의 경영 관리 기법은 무엇일까요? 린 스타트업, 에자일. 테일러리즘. 정답입니다. 와! 주입식 교육의 효과다! 주주가치 극대화! 메이거노믹스 CEO! 주주가치 극대화! 혹시라도 지금 우리 두기들이 뭔 상황이지 하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오늘도 이동호 대표님의 강의를 듣는데 이동호 대표님의 어떤 어록 같은 게 어록 있습니다. 같은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강의 때마다 나오는 단어들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읊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됐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주주가치 극대화, 에자일, 테일러리즘. 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농담처럼 했는데 그게 정답이었던 거죠. 그렇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결 진유와 훈이 쉽게 가볼까? 대결 진영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결 진유와 훈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농장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출애굽기의 구성을 빌려 묘사한 이 작품은 1. 동물농장, 2. 분노의 포도, 3. 에덴의 동족. 하나, 둘, 셋. 정답 2번입니다. 이번 뭐였어? 2번 분노의 포도요.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계획만 따르기보다는 개발 주기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에자일. 1. 스크럼, 2. 에자일, 3. 스프린트. 하나, 둘, 셋. 정답 2번입니다. 이동호 대표님 정말 많은 걸 남겨두고 진짜 가셨네요. 나 이동호 저희 대표님이 정말 똑똑해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다 이게 알게 된다. 에자일. 2000년대 중반 젊은 기업가인 에릭 리스가 조직 행동에 관한 실험에서 야, 몇 번인지 맞춰서 찍기 하자. 어차피 정답 린스타트업이니까 그거 짜지 마시고 우리는 1, 2, 3 중에 하나 고를게. 네. 자, 하자. 하나, 둘, 셋. 3번. 맞아요? 1번 린 스타트업입니다. 아, 현대 3도 윤석했어요? 4번 공산주의를 뜻하는 기호 이것에는 낫은 농민을, 이것은 노동자를 상징합니다. 1. 호미, 2. 망치, 3번 톱.
하나, 둘, 셋. 정답 2번 맞습니다. 많지. 오케이.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해결책, 특효약, 그리고 스포츠에 있어선 팀의 중심 선수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 것은 1. 하얀 코끼리, 2. 블루 골드, 3. 실버 블렛. 하나, 둘, 셋. 정답자가 있습니까, 일단? 네, 오케이. 정답은? 정답 3번 실버 블렛. 동점이다. 예스. 둘 다 받아간다. 오케이. 서로가 서로 거 뽑아주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태진이 형님 오케이. 겁니다. 나는 뭘 받습니까? 과연 여름에 더욱 맛있는 과일. 근데 방석이 되어 돌아왔다? 나 이거 한 달 전부터 본 건데. 자, 상훈이 것도 제가 공개합니다. 누가 요새 은갈치 돗자리 쓰니 분홍분홍 피크닉 돗자리. 와우! 다 했죠, 저희. 마지막 하나 남았죠. 하고 싶어. 마지막 하나 페이스북으로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최근 혁신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윤리의식이 뒷전으로 밀렸다라고 하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기업인 페이스북에 관한 문제입니다. 페이스북은 2018년 초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감시, 사찰하기 위해 팀 내부에 비밀 경찰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에서 직원들을 사찰하기 위해 두고 있다고 알려진 비밀 경찰을 가리키는 별칭은 무엇일까요? 우리 찬스 있었잖아. 찬스 찬스 있습니다. 가자. 찬스 오. 있습니다. 찬스 그래. 있는 거 까먹었네.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 이제. 맞아요.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굴릴게. 네? 야! 뭐야? 꽝이야? 아니요, 형님 힌트예요. 나 일어나는 게 싫은데. 해볼게 한번. 쥐새끼들. 뭐라고? 쥐. 오케이. 그래서? 도둑. 아니. 강도. 아니,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모아요. 이게 아닌가요? 잡아요. 뜬다. 오. 쥐잡이 팀. 오케이. 쥐잡이 팀 정답입니다. 진짜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지. 진짜 너 이거 네. 받았다고 생각해봐. 미친다 진짜. 맞아요. 그냥 앉아서 문제 푸는 게 제일 쉽다. 맞아요. 페이스북 직원 존 에번스 씨는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비윤리적인 이면을 폭로했는데요. 그는 갑자기 승진 후보라는 희소식과 함께 임원 호출을 받았는데요. 회의실에는 페이스북의 비밀 쥐잡이 팀 요원들이 앉아 있었고요. 이들은 에번스 씨가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며 에번스 씨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캡처 파일, 그간 클릭했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내밀었다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번스 씨가 입사 전에 썼던 메시지 내용까지 확보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섭다. 이렇게 깨우나지가 못하지. 깨우나지가 맞추긴 못해요. 맞췄는데. 아쉬운데? 이 아쉬움 이동원 대표님 만나 뵙고 한번 좀 한풀이 좀 해보겠습니다. 주주가치 극대화로 가자. 네, 주자가 극대화. Let's go! (1856년)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난 프리데릭 윈슬로 테일러는 노동자의 움직임, 동선, 작업 범위 등 노동 표준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테일러리즘을 창시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친 테일러리즘은 경영학의 교과서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실제로 노동자들의 환경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독일에서는 직업 만족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직업 만족도는 87년 61.1%에서 2016년 50.8%로 떨어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걸까요? 정보화 시대에 들어 새로운 방법론들도 등장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12가지 원칙을 제시했던 애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수천 곳의 기업이 채택할 만큼 인기 있는 방법론이 되었죠. 에릭 리스라는 젊은 기업가가 처음으로 소개한 린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는 조직 행동에 관한 과감한 실험의 결과를 방법론으로 발전시켰고 조직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이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 조직 바꾸기를 시도했습니다. GE의 제프리 이멜투 회장 역시 린 스타트업을 기업 철학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GE의 매출은 제자리였습니다. 만약에 GE가 린 스타트업 대신 애자일을 도입했으면 바로 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애자일 역시도 회사를 운영하거나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대안이 아니었으니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것은 방법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거대한 조직을 스타트업으로 전환할 기적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경영학에 한 번쯤은 비판적인 관점을 가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댄 라이언스는 그에 져서 실험실의 쥐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시대는 변했고 사용하는 도구는 달라졌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 한 가지, 바로 인간이죠. 경영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 오랜만에 이동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는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네. 비판적으로. 오늘은 좀 세다. 뭐죠? 오늘은 좀 세다. 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 예. 제목이 뭐냐면 실험실의 쥐라는 책이에요. 실험실의 쥐. 저 쥐 엄청 무서워하는데. 나도. 그러니까 진짜 이게 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장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실험실에 쥐다. 쥐라는 실험실의 쥐라는 얘기. 자, 그 게리 나미에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게리나미에. 예, 이 심리학자가 최근에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로자들의 노동 만족도가 1980년대서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1980년대 이후 계속 떨어진다 말씀이죠. 예, 제가 늘 주장하지만 1980년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 다음 주에도 혹시 듣나요? 그럼요. 다음 주에도 나오죠. 그럼요. 다음 주에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CEO, 주주가치 극대화. 극대화. 제가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때부터 직장 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1987년에는 미국에서는 61%가 만족을 했는데 2016년에는 50%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전 세계의 13%만이 나는 업무에 열정적으로 일한다. 겨우 13%.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전 세계.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직장 내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예전에도 높았겠지만 지금 99% 스트레스 느끼고 있지 않나요?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사람이 6배가 늘었고 자살률은 최근래에 최고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뉴스를 봤는데 조만간 이 공황장애라는 질병은 감기처럼 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진짜 요즘에 공황장애 흔하잖아요. 맞아요. 직장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직장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얘기를 옛날에 했던 걸 복습해야 될 시간이 네. 이제 왔는데 2009년에 그 질 레포레라고 하는 이 칼럼니스트가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네. 뭐라고 써놨냐면 한 사람을 특정해 놓고 좋게 말하면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파렴치한 사기꾼이다. 그게 누구인지. 그게 누구일까? 우리가 옛날에 얘기한 사람이에요. 프레더릭 윈슬러 테일러. 음. 기억나요? 테일러리즘. 테일러리즘. 네. 그 파렴치한 사기꾼 말씀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2009년에 1800년대의 인물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만들어 놓은 이 문화가 너무 잘못됐다. 그러니까 프레데릭 윈슬러 테일러가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초시계로 사람들이 행동을 다 쟀잖아요. 그러면서 테일러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요. 예. 그죠? 그렇게 해서 공장이 시계 바늘처럼 째깍째깍째깍 돌아가게 만든 그 시스템을 만든 게 테일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테일러리즘이 인간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공장 또는 사무 환경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바꿔놨다. 그래서 이 프레더릭 윈슬러 테일러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프레더릭 윈슬러 테일러 이후에 또 유명한 학자들이 또 있었어요. 예를 들면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 마이클 포터,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 이 사람들이 다 경영하고 구루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지만 이 명맥을 계속 이어온 테일러리즘이라는 게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옥죄는 문화, 무조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 1980년대에 레이거노믹스가 생겨나면서 이건 외워야 돼. 주주가치극대와 CEO가 생겼잖아요. 네네네. CEO는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요? 아니요. 주주들의 입장을 네. 대변해요. 아이고. 그죠? 그 CEO는 그러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결치가 그렇게 만들어놨고. 자, 그런데 자, 1980년대에 그런 기업 문화가 이렇게 바뀌면서 기업들은 자유를 얻었고, 네. 그리고 CEO가 생겨나면서 주주가치 극대화를 외치면서 비용을 절감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장을 해외로 다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로자들의 이 직장 내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자, 이런 조직 문화들이 최근에는 더 악랄해지기 시작했어요. 악랄해져요. 네, 악랄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에자일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에자일. 네네. 들어봤어요. 네. 에자일로 만약에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에자일과 관련한 책은 한 4,000권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에자일을 기업에서 무조건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험실의 쥐라는 책을 보면 에자일이 주장하는 이야기의 90%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고통받고 있고 에자일 효과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자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피곤해져. 자, 이제 린 스타트업으로 좀 넘어가 보면 네. 린 스타트업은 원래 조직을 전 직원을 마치 벤처 직원처럼 G2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일 때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G2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벤처 회사로 만들겠다. 그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G2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망하진 않았지만 잘 되진 않았어요. 사실은 야, 왕년에 진짜 G 뭐 냉장고 이거 최고였는데. 다 팔아버렸잖아요. 다 팔고 지금은 이제 IoT 쪽으로 많이 유명해졌죠. 그래요? G는 그렇게 대단한 회사가 되진 않았어요. 린 스타트업 방법론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에자일과 린 스타트업이 그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바쁘게 일하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돌릴 거냐. 구글 같은 회사를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가 조직 문화가 재밌는데 구글에서는 탁구대도 있고 뭐 농구대도 있고 뭐 놀이시설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시스템에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얼마나 많이 창의력을 발휘하는지 이걸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네. 무서운 거예요. 정수기 위치를까지 바꿔가면서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 그들이 어떤 창의력을 만들어내는지 다 체크한다. 구글의 그 라즐러 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사 담당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에 보면 사람들의 업무 생산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게요? 복지 제도인데 뭔 줄 알아요? 뭐예요? 뭐 월급을 많이 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자율 출퇴근? 아니에요. 뭐지? 구글에 다니는 직원이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배우자한테 10년 동안 월급의 50%를 준다.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생각해봐요. 구글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대부분 젊잖아. 네. 그렇죠. 죽을 가능성이 높아. 아. 그렇네. 거기가 무슨 뭐 건설 현장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 체크 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나는 정말 머리를 잘 썼다. 그러니까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사람들의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데 이 라즐러 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방법은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어. 그게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 방법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더 일하게 할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험실의 쥐라는 얘기예요. 야, 근데 우리 여기 다 쥐들인가요? 다 쥐들입니다. 쥐. 아, 그렇게 봐야죠. 저는 사카린 실험한 쥐인 것 같아요. 사카린은 왜? 그러니까 A 쥐한테는 뭐를 주입하고 B 쥐한테는 뭘 주입했더니 B 쥐가 훨씬 더 비대해졌다. 이런. 농담입니다. 자, 넷플릭스라는 회사 네. 들어봤죠?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 유명하죠? 네. 넷플릭스가 사실은 사람 자를 때 굉장히 무섭게 자르거든요. 막 네, 굉장히 무섭게 잘라요. 그냥 뒤도 안 보고.
넷플릭스의 기준은 뭐냐면 회사는 가족이 아니고 팀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원들의 고용 환경이 너무나 불안정해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해요. 기업들은.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여요. 최근에 오픈 오피스 제도가 유행하고 있는 거 알아요? 오픈 오피스? 칸막이가 없어요. 아, 네네네네네. 알아요? 네네. 예. 저는 뭐 사내 방송 종종 하기 때문에 가보면은 되게 옛날 같은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 좋아요? 저요? 제 입장에선 뭐 나빠 보이진 않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카페 같고. 카페처럼 해놓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게 몇 년 전에 유행하는 건 맞아요. 음. 오픈 오피스가. 근데 사람들이 더 병가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오히려 더요? 음.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런가? 왜냐하면 이 자기 공간이 있으면은 네. 거기서 이렇게 약간 좀 뭐 생각하기도 하고 딴짓도 좀 하고 맞아요. 그런데 오픈 오피스에서는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딴짓할 수가 없구나. 그렇구나. 해외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지금 계속 이 오픈 오피스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네. 네. 포춘지 있잖아. 포춘지. 포춘. 포춘지에서 매년 좋은 기업 100곳을 선정을 해요. 최고의 기업. 세계적으로요? 네네. 여기에 선정된 회사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네. 하나가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이 대부분은 상장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 주주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주주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대부분 상장 회사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가 오래됐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뭐 간식을 무료로 주지도 않고 회사에는 당구 뭐 대나 무슨 뭐 탁구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리지널 복지를 해요. 많은 월급을 주고 네. 그다음에 자녀들의 뭐 대학 학자금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연월차 제도도 잘 갖춰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좋은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이나 에자일이나 뭐 이런 패셔너블한 그런 제도를 본받지 말고 정말 기업이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기업에서의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기업은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패셔너블한 것을 계속 도입을 보다 보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험실의 쥐처럼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실감에 빠지면 어떡하죠? 네. 그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네네네. 예,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의도가, 예. 그러니까 이게 비판적인 지식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특히나 경영자들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경영학적인 방법론, 조직 문화의 방법론들이 있지만 그게 항상 좋은 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 조직 문화를 끌고 나가는 거는 조직 구성원에 있는 모두가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현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좋습니다. 오늘 강의를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윗분들이 네. 많이 보시고 구성원분들 하나하나가 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또 새로운 경영 방침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구성원 한 명으로서도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또 회사 내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뭐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테일러리즘이라는 걸 이제는 우리가 좀 버려야 될 때가 네.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네. 언제나 대표님의 강의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죠. 예. 맞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보기로 2번, 3번 꼭 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쥐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되십시오. 그렇다고 깃경제로 뛰어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에도 강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도 날카로운 강의로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기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퀴즈와 알찬 강의를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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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